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고쌤의 즐거운 역사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7-2 두 번째 디딤 영상은 교과서 47페이지 통일신라의 동요와 발해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2 통일신라의 동요와 발해의 멸망에서는요, 어떻게 통일신라가 점차 무너지면서 후삼국시대로 접어들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기적으로는 신라가 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진골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돼서 왕과 귀족 사이에 이 권력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특히 이 해공왕은 왕비와 함께 살해되었는데요. 이 이후에 150년간 20여 명의 왕이 교체되는, 즉 평균 왕위에 재위한 시간이 한 왕당 7.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활동하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96 각간의 난이라는 곳으로 나타나죠. 해공왕 때부터 일어난 거의 모든 지역에 있는 이 중앙 정치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죠. 이 활동하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가 바로 해공왕 시기에 일어난 96 각간의 난에 대한 얘기하고요. 자료 2의 내용은 김헌창의 난이라는 아주 유명한 반란이죠. 자, 자료 1과 자료 2의 밑줄 치인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줄 치인 부분, 지금 여기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96 각간이 서로 싸우게 되어부터 시작해서 그쳤다까지. 자료 2는 무진, 완산, 청주, 사벌주 등의 지역, 그리고 여러 지역의 수령들을 협박하여 김헌창이 자기 소속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윗줄 쳐져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나오죠. 이 반란들의 특징과 영향을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신라 말 최고 권력층인 진골 귀족과 왕위 쟁탈전의 성격을 띠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것. 그 결과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은 약화되고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시기에 왕위 쟁탈전에 가담했던 대표적인 반란은 김헌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보고는 해상왕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상 중앙의 권력 다툼에 연루가 되었고요. 자신의 딸을 왕비를 시키려다가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염장이라는 자객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자, 그렇다면 새롭게 대두되는 호족이라는 세력은 어떤 세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호족은 지방의 토착 세력인 경우도 있었고요. 중앙에서 밀려나서 지방에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성장한 군진 세력이 있었는데 군진 세력이란 무엇이냐면 군대가 진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경 지역의 요새 지역을 방어하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앙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신의 근거지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면서 중앙 정부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아무리 똑똑해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던 육두품 세력들이 이러한 호족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4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의 농민봉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9세기 말에 이르면 진성여왕 때 사회적인 혼란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이제 정치가 한마디로 개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농민들은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세금까지 엄청나게 부과를 하고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생활은 정말 어려워졌죠. 그리고 이 당시에 농민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서 유랑 생활을 하거나 도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참지 못한 농민들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는 농민봉기로 대표가 됩니다.
이 전국 곳곳에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서남 지역에서는 적고적의 난, 적고적이란 뭐냐면 붉은색 바지를 입은 도적이란 뜻이죠. 이러한 많은 농민 봉기를 통해서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당시 전국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와 반란을 지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벌, 이 상주 지역인데요. 지금의 진성여왕의 때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반란, 원종애노의 난 보이시죠? 그리고 김원창의 난, 아까 살펴봤고, 장보고의 난, 청해진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후삼국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궁예나 견훤과 같은 호족 세력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새로운 사상의 유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는 두 개의 종파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교종이라고 하죠. 신라 시대에는 교종 종파가 대표적으로 화엄종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 화엄종은 주로 귀족이나 왕실에서 중심이 되어서 발전을 시켰던 종교라면 이제는 실천의 수행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선종이라는 새로운 종파가 널리 확산되게 됩니다. 이 선종은 7세기 선덕여왕 때 처음 신라에 소개가 되었고요. 9세기 초 이제 도의선사라는 스님이 가지산문이라는 것을 개창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서 선종 구산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이 선종은 누구나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여서 호족이나 백성들의 호응을 받았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은 호족들에게 누구나 노력하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고 호족의 후원을 받아서 지방에 수많은 선종 사찰이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도선을 중심으로 한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되죠. 자, 이 풍수지리설은 무엇이냐? 산수의 형태가 이 인간 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 어디에 집을 쓰느냐, 어디에 무덤을 만드느냐, 어디에 수도를 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풍수지리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풍수지리설에서 명당, 아주 좋은 땅은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본다. 이걸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대산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땅이 좋은 위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산과 물 사이에 사는 것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시 풍수지리설은 수도 금성만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호족들이 각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라 말기에는 호족, 육두품, 선종 이런 세력들이 결합하면서 수많은 사회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9페이지 후삼국의 성립과 발해의 멸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삼국 시대는 이제 신라가 거의 망해가면서 새롭게 눌려져 있던 이 고구려와 백제의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신라 말기에 지방에서 새롭게 정권을 수립한 인물 중인 견훤과 궁예가 있죠. 자, 지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지도를 보면 궁예가 이제 후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죠. 궁예 하면은 예전에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큰 인상을 남긴 인물인데요. 궁예.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폭군이 되어버렸죠, 나중에. 어쨌든 궁예가 처음 나라를 세운 곳은 지금의 개성, 당시 송악입니다. 그런데 곧 이 수도를 철원으로 옮깁니다. 철원으로 옮겨서 국호를 마진이라고 고치죠. 그리고 다시 국호,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고치고 이제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고자 했는데 지금은 이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 궁터가 남아있다고 여겨지지만 터만 남아있고 아주 큰 유적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이 궁예뿐만 아니라 후 백제를 건국했던 견훤에 대해서 살펴보면 견훤이라는 인물은 지금의 전주 완산주의의 도읍을 정하고 후 백제를 건국합니다. 1980년에 전주성이라고 새겨진 이 기와가 이제 발견이 된 곳이 이 견훤 왕궁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견훤이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후백제를 세우고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장악해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후삼국 시대도 오래 가지 못하죠. 결국에는 이 궁예 밑에 있던 왕건이라는 인물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고구려보다 큰 영토를 가졌던 발해의 멸망, 안타까운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해는 10세기 초반에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나라가 결국 멸망하면서 5대 10국이라는 혼란의 시기가 일어나고, 이 중에서 이제 거란족이 새롭게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야율아보기라는 인물이 요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를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926년에 본격적으로 거란이 발해를 쳐들어옵니다. 발해는 부여부가 함락되고 6일 만에 상경성, 수도죠. 상경성이 포위가 되면서 결국 이기지 못하고 왕이 항복을 하여 멸망하고 맙니다.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도 수많은 유민들이 이 새롭게 발해 왕조를 세우려는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후발해, 정왕국, 흥유국 등이 세워지기도 하였지만 결국 실패를 하였고, 남은 유민들은 고려의 구원을 요청해서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로 이제 이주해서 편입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민족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발해와 통일신라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